평균적으로요? 이게 뭐 평균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한국 돈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의 커피숍을 오픈하는 비용보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베트남에 와서 하나의 매장을 만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에 대한 비용이 빠졌거든요. 경험하지 않고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국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싸다. 그러니까 거기에 메리트를 확 끌리는 거죠. 인건비가 싸고 원료가 싸다. 초기 투자 비용이 싸다. 저렴하다.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서 하나 할 걸 여기서는 3개 정도 오픈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 네,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말씀대로. 여기는 쏨카페 1호점이고요. 오픈한 지는 한 3년 정도 지금 지난, 첫 호점인데 위치가 빈탄의 로컬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다니고. 근데 이게 1호점을 잡은 이유가 인근의 학교가 여기 저 앞에 보면은 중심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트남 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핫한 거리거든요. 한국 돈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하루에 평균. 네. 근데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50만 원 정도를 이제 매일 이제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은 대박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찰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상으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금액이 크고 작고는. 근데 저는 베트남에서 성공의 기준에는 부합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나는 구조는 아니고요.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근데 작죠. 너무 작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개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매장 하나가 있어서 수익이 얼마큼 나느냐,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이 남아?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 적게 남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면 그럼 오픈을 많이 하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장을 빨리 많이 늘리는 구조로 바꾸는 게 이 쏨카페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커피는 오히려 로컬화 시키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건 있어요. 이 카페는 손님들도 알아요.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미지 자체가 한국식이다. 이런 커피숍 분위기도 다 한국식이고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한국의 이미지를 다 뺐어요. 왜 뺐냐면은 로컬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의 이미지를 조금씩 입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것도 한국 음악을 틀고 커피 시장에서 로컬화 시키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롱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오진 않는다. 단골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 아메리카노는 좋아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가 오히려 있는 게 얘네들이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왔을 때 한국의 문화가 섞여 있는 메뉴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좋아하고 다음엔 안 먹겠죠, 당연히. 연유 커피가
연유가 들어가서 달고 맛있다고 느끼는데 달고나 커피도 똑같거든요. 맛있고 달고 하지만 얘네들은 달리 봐요. 이거는 맛이 틀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선호하는 맛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브랜드화 됐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 번은 먹어보지만 계속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이 필요 없어. 오. 아, lemon 안테? 오. 이제 바리스타들이 라떼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해요. 그게 좋아하고 자기네들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만들어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들었는데 어떠냐고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쁘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뭐 핸드드립이나 아니면 라떼밖에는 이제 본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베트남에 이제 개인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하면 어쨌든 그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닭집을 운영을 한다, 한국에서. 그러면 통닭집에 가서 본인이 튀기면은 인건비가 세이브가 돼요. 그 비용을 합쳐서 이제 이익이 났다, 안 났다를 이제 판별을 하는데, 베트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인건비가 풀타임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정도? 뭐,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50만 원, 60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커피숍을 하겠다 오시는 분들이 하나를 해갖고 내가 그거를 대신해서 내 커피를 진짜 잘 만드는, 내 커피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들어와셔서 커피를 직접 만드신다 하더라도 세이브 되는 폭은 너무 적다는 거죠. 한국은 인건비가 높잖아요. 대신에 여기는 이제 인건비가 낮은 거에 대한 메리트를 오셨는데, 그걸 내가 대신해갖고 커피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세이브 하겠다? 그거는 너무 적은 돈이라는 거죠. 그걸로 이익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커피를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기에는 더 그냥 커피만 잘해서 오셔서 내가 커피를 잘 알기 때문에 오셨다? 그랬을 때 되게 힘든 점이 많다는 거죠. 그 커피를 잘 만드신 분이라도 여기 와서 성공을 만약에 하시려면 커피를 잘 만들거나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오퍼레이션, 그리고 직원들하고의 소통, 교육, 친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저한테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조직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은 베트남은 저한테는 기회였죠.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기회가 왔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을 어찌됐든 저찌됐든 쏨카페는 제 말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시스템화되고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체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기회를 받아서 이제 저는 이제 성공으로 결과물을 얻고 싶은 거죠, 지금 상황은. 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